자, 그러면 요게 홈 가공까지 했는데요. 얘를 해서 좀 이 부분을 확대해서, 자, 먼저 얘를 정면 보기로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정면 보기를 해서 앞에서 바라보고요. 다시 한번 동작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해서 공작물 재생성, 그리고 다시 사이클 스타트해서 먼저 단면 절삭 1mm씩, 그 다음에 외경 절삭, 그리고 홈 가공 빠지고 다시 이렇게 가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는 단면에서 시뮬레이션 모의 가공에서 여기 뒤에 면이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데요. 제가 얘를, 자, 상단의 메인 툴바 쪽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보면 툴패스 보기가 있어요. 자, 툴패스 보기를 해놓고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이클 스타트, 그리고 툴패스 보기입니다. 툴패스, 단면 절삭, 그 다음에 외경, 그 다음에 접근해서 홈 가공, 이렇게 홈 가공까지 해서 툴패스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문제는 제가 단면 절삭할 때 직경 제로까지 해서 옆으로 빠져나갔는데, 제로까지 했는데 공구에 노즈알이 있다고 했어요. 인서터 팁에. 여기 볼게요. 80도짜리 C타입을 보면요. 여기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아이고야. 여기 보면, 이쪽에 코너에 이렇게 둥글게 처리되어 있죠. 요게. 라운드가 져 있습니다. 여기서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요게 그래서 R값 0.8 로저알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 바이트가 단면 절삭하고 빠지면 직경 제로까지 가공을 하면 실제는 여기 툴패스는 여기까지 가지만은 실제는 노즈알이 생겨서 끝에, 요게 끝에가 노즈알 값만큼 미절삭이 생겨서 살짝 튀어나오는 꼭지가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로 여기는 절삭량이 작아서 이쪽은 그래서 따로 정삭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단면 절삭에서 제로까지 가지 말고요. 여기서 그래서 자, 직경 제로까지 갔는데요. 자, 이쪽에 제로까지 갔는데 살짝 더 내려갈 거예요. 최소 노즈알 값보다 많게. 그러면 0.8 이상, 여기서 0.8 이상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수정을 하는데 얼만큼? 0.8보다 크게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갈 거예요. 마이너스 1. 참고로 이 프로그램에도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제로까지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1만큼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걸 수정해서 사이클에서 툴패스를 보면 이 툴패스가 제로 라인까지 아니고요. 여기서 아래 1mm 더 내려가서 빠질 거예요. 다시 사이클 스타트 해볼게요. 피드 오버라이더는 100% 빠르게 쭉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툴패스를 이렇게 보면 제로에서부터 아래로 더 내려가죠. 노즐보다 크게 0.8보다 크게 1mm 더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 끝에 단면에 미절삭 꼭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즐 값에 의한 미절삭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면에서 직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1mm 더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요거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얘를, 자, 뒤쪽은 가공이 다 끝났습니다. 자, 요게는 다 가공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돌려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부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기계를 세워야 돼요. 요거 다음에 제일 밑에서 M30 위쪽의 부분 엔터 해서 여기 가서 자, 여기는 뒷면 가공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M0 M01은 선택 정지고요. M0는 얘는 무조건 정지하는 거예요. 일시 정지. 옵셔널 스탑이 켜고 꺼져 있든지 얘는 무조건 멈춰요. 그래서 무조건 만약에 주축이 회전하고 있어도 M0을 만나면 주축 회전도 멈춰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거 M0으로 내가 이거를 만약에 깜빡하고 안 썼다. 그러면 원점 복귀돼 있고 주축은 계속 돌고 있죠. 여기서는. 근데 M0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계가 서요. 회전수도 멈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를 기계를 세웠으니까 기계에서 조작을 해서 풋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언클램핑해서 빼내고 그 다음에 돌려 물려서 장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앞부분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요거 세웠어요. 요거 왜 세우냐면 여기서 돌려 물리기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자, 돌려 물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계를 세운 겁니다. 공장을 빼서 뒤쪽으로 돌려 물려서 그 다음 다시 장착을 해야 하고 자, 원점은 길이에 닿은 부분은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수정을 했고 다시 모드를 해서 절삭 모드 커팅 시뮬레이션으로 바꾸겠습니다. 등각 보기로 해놓고요. 자, 다시 자, 요거는 그냥 소재가 초기화가 됐는데 다시 사이클 스타트 오버라이드 100% 빠르게 단면 외경 그 다음에 홈 가공 끝냈습니다. 자, 이제 얘도 돌려 물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돌려 물림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요거 워크피스 로테이션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요게 공작물 돌려 물리기 아이콘이에요. 자,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 뒤에서 가공했던 게 앞에 가공했던 게 이쪽 뒤쪽으로 돌려 물려졌죠. 자, 이때 이제 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 돌려 물릴 때는 얘가 끝까지 이렇게 물려가면 제가 요 쪼의 높이를 30mm라고 했어요. 자, 일단 제가 여기서는 프로그램상에서는 30mm라고 했는데 자, 그럼 끝까지 이렇게 물리면 물림도 30mm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여기에서 마침 요게는 자, 요게까지가 35예요. 요게까지 35고 자, 여기는 물림을 30mm로 물려버리면 여기 여유가 5mm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 R 값도 가공해야 돼요. ER.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ER 가공하고 여기 또 접근해야 돼. 더. 그럼 3mm 가면 2mm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야? 기계는 실제 알람이 떠요. 공구랑 쪼랑 너무 가깝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깝게 접근하면 100% 시험 볼 때 알람이 떠요. 충돌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람이 떠면 원칙은요. 알람이 떠면 불합격, 오작으로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뭐냐면 자, 요게 너무
이 값이 작고 쪼여의 높이가 높으면 돌려 물릴 때는 얘를 좀 앞으로 빼서 좀 여유있게 빼서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딱 끝에까지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빼는 거는 참고로 돌려 물림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메인 설정에 보면 메인 설정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공작물 설정에서 여기서 30mm 중에서 10mm 앞으로 더 빼겠다. 여기다 10을 주면 돼요. 10. 그리고 닫기를 하면 10mm 앞으로 빠지죠. 이렇게 10mm 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10mm 빠지면 원점도 여기서 새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시간상 여기서는 바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래대로 갈게요. 실제는 앞으로 좀 빼서 물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가공에서는 자 일단은 원점을 새로 잡아야 돼서 이 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갈게요. 그래서 돌려 물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요게 가공하는 것도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이쪽에 단면 치고 참고로 단면은 이렇게 쳐도 되고요. 한 번에 외경 황삭하면서 바로 작업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단면 외경 황삭 그 다음에 홈 가공 나사 가공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이미지에도 컨트롤 Z 하고 자 요 뒤에는 끝났으니까 다시 도면을 180도 회전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남아있는 부분 대략 요만큼 자 요게 이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 직경은 좀 너무 많은데도 그냥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앞에 이론적으로 몇 미리가 남아있냐면 앞에 이론적으로는 2mm가 남아있어요. 2mm 단면 치고 그 다음에 요게 외경 가공하는 것을 볼게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단면 가공부터 해야 되니까 황삭부터 하겠습니다. T0100 틀 체인지 하고요. G96 S150에 M03 G00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그래서 직경은 56, 그 다음에 길이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앞에 3mm 가공했으니까 여기에는 2mm 여유가 있어요. 2mm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Z는 4, 그 다음에 T0101 M08 절삭류 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 절삭을 해야 되겠죠. 참고로 툴 체인지 다음에는 해서 M01을 여줄게요. 자 시간이 돼서 이거 수기로 프로그램 짠 거를 만약에 그래서 CNC 선반실에서 기계를 실제 가공을 한다 하면 그래서 머시닝처럼 동일하게 해서 M01을 해서 여기서 G00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근처까지 가는 것만 싱글 블록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M01을 여줬어요. 그래서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남은 거리 확인해 가면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략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면 사이클 쓰면 되겠죠. 똑같이 G94 그래서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1 그 다음에 피드는 0.2 2mm 중에서 1mm 먼저 단면 절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Z 0.2 여기는 제로로 안 하고요. 그래서 0.2 자, 요게 이제 왜 0.2냐면요. 요거는 그래서 가공 여유를 준 거예요. 길이에 대한 단면이니까 직경의 여유는 필요 없고요. 다 잘라야 되니까 길이 방향의 여유를 줄 거예요. 제로로 안 가고요. 요거는 정삭에서 0.2 단면 치고 그 다음 외곽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서 여유를 남겼습니다. 여기 이제 절삭량이 많아요. 여기는 가공할 절삭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황정삭으로 구분 제대로 할게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 가공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경 황삭 가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외경 황삭 사이클이 있어요. 일단은 G71 뒤에 쓸 건데 엔터 G71 엔터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전개번호를 쓸게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하기도 할게요. 매뉴얼 보고요. 자, 전개번호 N100 자, 그러면 아까 여기 하는 것처럼 뒤에서 작업할 때 출발점에서부터 근처까지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직경 길이 방향 접근한 다음에 절삭하고 쭉 가공하고 그다음 빠지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 즉 여기서 자 출발점에서 접근하고 절삭 쭉 가고 올라가서 못따기 절삭하고 쭉 가공하고 그 다음 빠지고 그 다음에 절삭 쭉 하는 것을 전체 경로를 먼저 프로그래밍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자, 절삭을 할 때 여기 있죠. 먼저 어디 갔냐? 컨트롤 탭을 눌러 줄게요. 자, 이 부분. 자, 요게는 홈바이터로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가공할 때 여기서부터 올라오고 대각선을 가서 쭉 한 번에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위로 살짝 올라오고 대각선으로 가고 그 다음 여기서 쭉 이까지 가는 거 이까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쭉 빠지는 걸 하는데 여기서 쭉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홈바이터로 가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서 나사 가공 외경으로 해서 여기까지 쭉 가공할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이쪽에 안쪽에 오목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수평선을 쭉 그으면 그래서 이미지라고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여기를 다시 원으로 좀 크게 이렇게 쭉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펜을 써야 되겠다.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있죠.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요게 홈이 있어요. 요게 홈. R값 25라고 돼 있어요. 요게 거리가 짧은데 R값이 크니까 여기는 완만하게 실제는 여기에 살짝 들어가요. 근데 이게 R값이 작아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안쪽으로 크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때 이제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 부분은요. 사이클로 쓸 때는
이 R값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게 깊으면 깊을수록 여기 뒤에서 충돌이 납니다. 외경 홀더에서. 그러면 알람이 떠요.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 살짝 이 들어가는 이 부분은요, 황삭에서는 그냥 안 하고 쑥 넘어갈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가공해서 지나갈 겁니다. 살짝 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삭 바이터로. 그래서 정삭 바이터는 인서트 팁 각도가 작은 걸 써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여기 뒤에 안 붙이게끔, 안 부딪히게끔. 제가 아까 외경 황삭으로 이렇게 Z축으로 잘못 써가지고 반경 5mm만큼 쑥 내려오니까 뒤에 홀더에서 충돌이 났었죠. 그래서 여기 눈 많이 들어가면 여기서 충돌 납니다. 100%. 그래서 기계 알람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구는 그래서 살짝 들어가서 여기 직선으로 해도 여기 절삭량이 작아서 이 부분은 황삭에선 그냥 작업하고 정삭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알람 뜨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제 자격증 시험에서 이거를 한 번에 황삭에서 써서 여기서 알람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알람이 뜨면 그래서 실격 됩니다. 그래서 알람이 안 뜨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황삭에서 그대로 가고 오목하게 된 부분은 정삭에서 처리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바이터로 작업하기 위해서 옆으로 쭉 간다는 거. 자, 그러면 잠깐 설명을 좀 간단하게 동작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갈 건지. 자, 먼저 출발점 위치에서 대략적으로 출발점은 제가 보조선은 소재 직경 여유도 있죠. 단면 작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출발점은 어디냐면 여기서 2mm씩 떨어진 위치가 여기가 이제 단면 절삭 끝나고 나서 인서터 팁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러면 동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못딱이 있는 데까지 급속으로 위치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절삭을 하면서 여기까지 접근하고, 그 다음에 못딱이 가공을 하면서 대각선으로 올라오고, 일단 전체적인 경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지공일로 여기까지 가고, 여기 살짝 직선 구간이 있어요. 살짝 올라오고 못딱이 하고, 올라오고 못딱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직선 절삭하고,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빠지고, 살짝 올라오고, 대각선으로 가고, 옆으로 가고, 위로 살짝 오고, 요 코너는 원호 절삭, 원호 절삭을 한 다음에 직선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쭉 이까지 가는 경로를 출발점에서 끝나는 여기의 위치까지 2mm 빠진 데까지, 아니면 2mm가 아니고요, 여기 쭉 갔을 때, 여기서 쭉 갔을 때만큼 56까지 빠지는 데까지 빠져나갈게요. 요것만 G00이요. 나머지는 절삭. G01 끝에 여기 원호 하나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G01에서 요거를 전체적인 경로를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쭉 따라가면서. 자, 그러면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전체적인 프로그램 경로를 시작을 전개번호로 M100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걸 M100은 전체적인 경로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먼저 G00으로. 아이고야. G00으로 접근하는데 어디까지 접근하냐면 직경 여기 16이죠. 16 그래서 16까지 접근을 할 겁니다. G00으로 엔터. 전개번호 없애고. 자, 그 다음에 G01로 여기까지
여기가 원점이에요. Z0까지 해서 701로 해서 Z0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피드는 안 쓰면 여기 있는 거 모달되고요. 참고로 사이클의 피드를 쓸 거예요. 앞에서 쓸 겁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으로 가야 되겠죠. 701 모달되고 종점의 좌표. 직경은 23. X는 23이고요. 길이는 요게 구간이 몇 미리냐 하면 안 나오네. 계산해야 되겠다. 빼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 30mm에서 28이 16, 6을 더하면 22. 그럼 여기는 8mm 구간이네요. 8. 그래서 W-8. 대각선으로 직경과 길이 같이 쓰면 대각선으로 쭉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공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거 치수를 다 더해야 되죠. 요거 8, 그 다음에 16. 요거 다 더해도 되지만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나와요. 30mm. 이거는 더하는 것보다 바로 절대값을 쓰는 게 편합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요 치수는. 그래서 절대값으로 Z-30. 엔터. 아이고. 자, 그러면 옆으로 쭉 넘어가서, 자,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오면서 작업이 돼야 되는데, 위로 직선 구간, 짧은 거리 있고, 그 다음에 못따기 구간 있고 쭉 있는데, 자, 그러면 요게 규격을 보니까, 그래서 외경이, 해서 M27이라고 돼 있어요. 요게 직경이 27입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볼게요. 자, 요게 못따기를 주소 부분에 볼게요. 주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값이 2가 되고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로 하래요. C1. 자, 보면 요게 R이 모양이 있는데요. 치수 R값이 없어. 도시는 그려져 있지만은 지시값이 없어. 얼마로? 2R1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못따기가 있어. 도시는 됐어요. 그려져 있지만은 값을 없어요. 그러면 얼마로요? C1로 하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려져 있는데 못따기는 있는데 값이 없어. C 몇이라고 없어요. 그러면 C1이란 얘기예요. 뒤에는 도시도 있고 못따기 값, 지시가 있어요. C2. 없는 거. 지시 없는 거는 여기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로 하면 돼. 1. 자, 그러면 여기서 위로 얼마큼 와야 되냐면 거꾸로 내려가요. 27에서 직경 27에서 못따기 1은 C1은 직경으로 하면 2죠. 그럼 빼면 얼마요? 27에서 2 빼면 X 25가 되죠. 25. 그러면 23에서 25. 그러면 여기 위쪽으로 해서 직경으로 이니까 편책은 1mm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1mm. 그래서 이 그림이 이미지가 이렇게 작게 있어요. 작은 치수로 위로 있어요. 그거 주의하시고 엔터. 그래서 직경으로 해서 이제 못따기가 있습니다. C1. 자, 그러면 직경이 27이 되고요. 길이는 상대 좌표로 W-1 C1이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못따기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공을 이까지 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치수는 22잖아요. 요게 폭. 못따기 못따기가 끝나는 위치에서 공구는 있지만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2mm예요. 그러면 요게 1을 빼야 되겠죠. 못따기 1 한 끔 시작돼서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W-22에서 1을 빼면 21까지 가면 돼요. 아니면 절대좌표로 해서 30에 22 더해서 Z- 그래서 30에 22 하면 55. 요걸 써도 돼요. W-21 상대 좌표로 이렇게 못따기 1이 들어가 있어서 1만큼 뺀 거예요. 여기에 폭에서 이렇게 써도 되고, 절대좌표 원점에서부터 30에 20이니까 요거 더해서 Z-55. 편한 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요리 위로 올라가야 돼요. 요게 하면은 살짝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냐면 직경이 여기 보니까 33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X33 엔터. 자, 요게 있는 데까지만 다 해놓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길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해서 W 마이너스 얼만큼 가냐? 요게 폭이 7mm라고 돼 있어요. 마이너스 7. 엔터.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쭉 올라와야 되는데,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올라와요. 그래서 직경 40에서 못따기 1을 빼면 돼요. 근데 못따기 1은 반경치니까 직경치로 하면 2를 빼면 돼요. 그러면 X는 얼마로? 38. 엔터. 그리고 대각선으로 못따기 직경 40으로 가고요. 직경 40, 길이값은 못따기가 1이니까 W-1. 자, 이렇게 못따기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얼만큼 가냐 하면 여기 치수가 없네요. 요거 W- 요거 또 도면 보고 전체 치수 보고 계산을 해야 되나 보네요. 자, 요게 사이가 얼마냐 볼게요. 자, 여기서까지는 요게 59죠. 요게까지 30에 22에 7이면 요게까지 59에요. 59. 59에다가 35를 더하면 80, 94. 94죠. 그럼 여기가 얼마큼? 4mm 구간이네요. 4mm 구간에 못따기 1이 있으니까 그래서 W-3. 혹시 이따 쉬는 시간에 맞는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검도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게 사이가 4mm니까 못따기 1 하고 나서 요게 구간이 3mm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가 49파이죠. R값이 2R이에요. 그러면 직경은 X는 49에서 2R은 직경으로 하면 4. 그래서 45를 대면 되겠죠. X 45.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요게 45. 그리고, 자, 요게 45는 여기서 살짝 올라온 거야. 자, 요게 R값이 있어요. 원호 중심은 여기죠. 요렇게 돌아가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반시계 방향 원호 절삭이 뭐나요? G03.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 직경 49가 되고요. 길이 상대 좌표로 W-2 2R이니까 왼쪽으로 W-2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반경 R2. 아이제케 지령 방법을 써도 되는데요. 선반에서는 굳이 아이제케 안 쓸게요. R값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요게 2R 원호 절삭하고 여기서 끝나는데 바로 빠지지 마시고요. 노즐 때문에 여기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요 끝에서부터 살짝 1mm 여기서 원호 절삭을 한 다음에 1mm 왼쪽으로 더 진행을 할 거예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돼서. 자, 그러면 다시 직선 절삭 701로 해서 W-1까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빠지는 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전개번호 N200이라고 적어줄게요. 시작은 제가 N100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위치예요. 그래서 전개번호 N200을 주고요. 그리고 직경으로 해서 56 출발점 위치로 빠지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N100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56까지 쭉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거 작업을 시간이 잠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요게 하나만 입력을 더 하겠습니다. 요게 701 옆에다가 하나를 더 여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빠지는 위치에다가 G코드를 하나를 더 써주는데요. 자, 매뉴얼 좀 보겠습니다. G40, G41, G42 여기가 해서 인선 R 보정이라고 있습니다. PDF 수기 매뉴얼에서 인선 R 보정을 더블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인선 R 보정에 G40 보정 취소, G41 진행 방향에 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거. 그 다음에 G42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그래서 G40은 공구 인선 보정, 인선 R 보정 무시, 취소 개념이고요. G41은요, 공구 인선 R 보정의 좌측 보정, 왼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G42는 공구 인선 보정에서 우측 보정. 그래서 외경 황삭은요, 외경 황정삭은 41을 쓰고요. 내경 안쪽 황정삭은 41을 쓰는 거예요. 자, 선반에서는 자, 이게 이렇게 절삭 경로가 여기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경로 외경 가공이에요. 이렇게 절삭을 한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절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노조 아래 위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노조 아래 중심은
이게 인선 노조알 보정입니다. 80도짜리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노조알은 진행 방향에 공구가 인선 보정이 어디에요? 오른쪽에 있죠. 만약에 이 아래쪽에 있다면 41이에요. 아래쪽은 요 자, 요거요. 진행 방향에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고요. 여기는 진행 방향의 아래쪽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G코드는 오른쪽으로 빠지는 G코드 G42. 그러면 외경은 G42예요. 여기 아래쪽은 해서 G41을 쓰면 돼요. G41. 자, 이렇게. 그러면요, 그래서 42는 외경 가공할 때 쓰고요. 인선 보정. 그 다음에 41은 안쪽이니까 내경 가공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선 보정을 적용을 할 겁니다. 어디에다가? 자, G00으로 접근하고 G01로 접근할 때 여기서 보정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Z0 바깥에서 들어올 때 그래서 보정 시작을 해야 돼요. 미리 절삭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에 들어올 때 써주는 거예요. 보정 시작은. 그래서 스타트 어플록은 보정을 항상 미리 적용을 해줘야 돼요. 가공 절삭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거는 이제 접근하기 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부터 절삭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G42 인선 보정 시작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인선 보정 취소는요. 인선 보정 취소는 자, 여기까지는 보정이 계속 적용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있어요. 빠져나갈 때 여기는 실제 이제 빠져나갈 땐 공구가 이렇게 이 형상에서 떨어지죠. 여기까지는 W-1까지는 공구가 닿고 있어요. 그러면 보정 취소는 소재에서 떨어질 때, 빠질 때, 이때 보정 취소하시면 돼요. G40. 자, 요게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해서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